금품과 현금을 모두 들고 3년 전 갑자기 집을 나간 어머니와 절연 상태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낡은 고시원 앞에서 초라하고 어렵게 지내는 어머니와 마주치게 된다. 충격적인 재회 후 민우는 어머니를 추적하며 그녀가 도피한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민우는 무거운 배신감을 짊어진 채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견고하고 단정했으나 내면에는 어머니 정의가 남긴 깊은 균열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3년 전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던 그림자 같던 어머니의 존재가 어느 날 아침 안방의 텅 빈 금고와 함께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린 것이다. 금고 안에는 민우가 아내와 함께 모아두었던 종잣돈과 결혼 후 마련했던 금부치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그 충격과 상실감은 민우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라는 냉혹하고 씁쓸한 결론으로 굳어졌다. 그 이후로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금기사항이었다. 그는 분노 대신 차가운 체념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에서 어머니의 몫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지방 출장길이었다. 늦은 오후 복잡한 도시의 변두리에서 일을 마친 민우는 급하게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때 그의 시야 끝에 잡힌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있었다. 낡고 허름한 고시원 건물이 줄지어 선 좁은 골목길. 어기 먼지를 뒤집어 쓴 듯한 회색빛 점퍼를 입고 폐지를 엮는 수레 옆에 쪼그려 앉은 여인. 등이 굽고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었지만 민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강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자세, 그 머리칼의 희끗한 각도, 그리고 손등에 굵게 파인 주름까지 3년간 잊고 지내려 애썼던 기억 속의 파편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 형체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민우는 낮은 신음처럼 그 이름을 내뱉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에 가려 얼굴의 절반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눈은 민우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다. 늙고 지친 눈이었다. 3년 전 집을 나가던 날에 단정하고 굳건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깊은 회한과 무엇보다도 강렬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우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를 이토록 초라한 곳에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마주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어머니 정희는 마치 짐승처럼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아들을 알아보았지만 그 눈빛은 재회의 기쁨이나 회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도망치려는 본능이었다. 정희는 짐을 싸들고 도주하는 도둑처럼, 아니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폐지 수레를 버려둔 채 낡은 고시원 문을 향해 황급히 몸을 돌렸다. 민우는 충격으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으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낡은 고시원의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민우는 3년의 공백을 단 몇 초 만에 확인한 채 길거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금품을 들고 잠적한 도둑이 왜 이토록 가난한 뒷골목에서 낡은 옷을 입고 아들을 피해야 하는가. 이 모든 상황은 그가 3년 동안 쌓아 올린 원망의 탑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어였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굳어 있었다. 3년간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뒤덮고 있던 깊은 절연의 장막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도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피해 숨어 지내는 은신처로 들어갔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민우는 그날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은 그의 모든 일상을 잠식했다. 아내에게는 출장이 길어졌다고 둘러대고 그는 다시 그 고시원 골목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쫓는 배신당한 아들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 있었다. 고시원의 이름은 새벽 희망 고시원. 이름만큼이나 역설적인 어둠이 깔린 곳이었다. 민우는 주변을 맴돌며 며칠간 어머니의 일상을 몰래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주로 이른 새벽에 나와 폐지나 공병을 줍거나 근처 식당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했다. 그녀의 식사는 늘 간소했고 옷은 항상 같았으며 몸은 늘 지쳐 보였다.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갔다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다. 민우는 확신했다. 어머니의 잠적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금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 돈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고독을 택했을까? 민우는 심층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어머니가 집을 떠나기 전 생활했던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3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낡은 가구를 열었다. 먼지 덮인 성경책, 빛바랜 가족사진 앨범, 그리고 그 밑에서 발견한 낡고 두꺼운 가계부가 그의 손에 잡혔다. 가계부는 어머니의 성실함 그 자체였다.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모든 영수증이 풀로 붙어 있었다. 민우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시점인 3년 전으로 가계부를 넘겼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그는 숨막히는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다. 잠적하기 불과 보름 전 어머니는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자식 결혼 비용 보조라는 메모와 함께 출금액이 붉은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금액은 결혼 비용으로 쓰이지 않은 금액이었다. 출금 기록의 날짜와 금액은 어머니가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기록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왔다. 출금 기록 옆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메모. 정씨 10억, 피식당 앞. 민우의 머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정씨라는 이름, 그리고 10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정씨는 5년 전 민우가 사업 실패로 인해 손을 댔던 사채 조직의 핵심 인물의 이름이었다. 민우는 당시 사채를 끌었었다가 가까스로 정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사채업자 정 씨와 어머니가 접촉했다는 충격적인 기록. 민우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잠적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해결했다고 믿었던 빚과 위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돈의 유무가 아니라 어머니가 짊어지려 했던 말 못할 공포가 잠적의 핵심 동기였음을 깨닫자 민우는 3년간의 원망이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이었는지 깨닫고 서늘한 회한에 사로잡혔다. 민우는 가계부 속 정 씨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3년 전의 모든 기억이 재조립되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5년 전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둠의 돈에 손을 댔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의 힘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우는 겨우 사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착각이었거나 혹은 어머니가 민우 모르게
나머지 위협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민우는 그날 이후 정 씨와 관련된 모든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사체 조직은 이미 겉으로는 해체되었으나 그 잔당들은 여전히 지하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민우는 낡은 인맥을 동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3년 전 민우의 사체 잔액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그 정씨 일당은 민우의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노린 것은 돈이 아니라 민우의 안전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희생양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체 조직과 연루된 과거의 조력자를 만나면서 드러났다. 조력자는 민우에게 정씨 일당이 어머니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했고 어머니가 순순히 응하며 금고 안의 금품과 현금을 모두 내어주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정씨 일당은 어머니에게 조롱 섞인 경고를 남겼다고 했다.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더 큰 것을 잃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빈 금고 안에 이상한 메모가 적힌 현금 다발을 다시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민우는 즉시 아내가 사용하던 안방 금고를 확인했다. 3년 동안 텅 비어 있던 그 공간. 아내는 그 안을 다시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민우는 금고 깊숙한 곳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봉투 하나였다. 봉투 안에는 얇은 돈 다발이 들어 있었고 그 중 한 장에는 빨간색 펜으로 희미하게 가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사채업자 정 씨가 사용하던 은어와 흡사한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우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들고 나간 금고 속 현금은 사실 사채업자가 민우에게 공포와 배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가짜 돈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그 가짜 돈과 자신의 잠적으로 아들에게서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일부러 도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것이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3년간 어머니에게 퍼부었던 원망과 증오가 사실은 어머니의 숭고한 자기희생을 향한 칼날이었다는 깨달음은 뼈아픈 절규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왜 그토록 초라한 고시원에서 자신을 피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 치밀한 침묵의 설계였던 것이다. 진실의 조각을 모두 맞춘 민우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민우는 고시원 앞에서 며칠 밤을 기다린 끝에 새벽 폐지를 줍고 돌아오는 어머니 정희와 마주쳤다. 낡은 손수레가 멈추고 두 사람 사이에는 3년간의 오해와 침묵이 만들어낸 견고한 장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전부 알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3년 전에 금고에 있던 돈이 가짜였고 정 씨가 저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저희 가족을 지키려고 홀로 도망치신 거잖아요.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폐지 수레를 움켜잡은 채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만을 흔들었다. 그 눈에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질문을 정면으로 피했다. 무슨 소리니, 민우야. 나는 내가 말하는 정 씨라는 사람도 모르고 무슨 사체도 모른다. 나는 그저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싫었고 내 아내가 나를 은근히 구박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 좋자고.
그 돈 들고 도망친 거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노년에 돈 욕심이 생긴 늙은이에 불과하다. 정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철저하게 진실을 부인했다. 민우는 그 부인 속에 담긴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명예를 버리는 것을 택하고 있었다.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제발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저에게 기대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제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만지지 마라. 정희는 아들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 힘은 쇠약해진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나를 모시고 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내게서 훔쳐나온 돈으로 잘 살고 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다시 너를 찾아올 거다. 나는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를 원망하며 사는 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민우는 어머니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부인에 가면 뒤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불러올 미래의 위협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심리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우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사채업자의 보복, 위협이 다시 아들에게 돌아갈까 두려워하기 때문임을. 어머니의 침묵은 자신을 비난의 대상에 놓아두면서도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랑의 최후 방어선이었다. 고통스러운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택하는 것이 때로는 사랑의 가장 큰 무게가 될 수 있음을 민우는 이 차가운 고시원 골목에서 뼈저리게 절감했다. 어머니와의 냉혹한 재회 후 민우는 비로소 어머니의 행동을 탐욕이 아닌 계획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단순히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아들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목적이 있었다. 민우는 어머니가 잠적하기 전 몰래 진행했던 재산 정리 기록을 다시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잠적 직전 본인 명의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소액의 예금과 보험을 해지했었다. 민우는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오해했었다. 하지만 민우가 과거 사채업자들의 위협을 조사하면서 얻은 정보와 어머니의 가계부 기록을 조합해보니 재산 정리의 방향은 이상했다. 모든 현금화된 자금이 정의 개인의 계좌가 아닌 특정 시기에 개설된 제3자의 임시 계좌로 집중적으로 이체되었던 것이다. 민우는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먼 친척 순이 고모를 수소문했다. 3년 만에 연락이 닿은 순이 고모는 민우의 어머니가 잠적 전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정희 언니가 오셨을 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 온갖 현금을 상자 가득 가져오시면서 이 돈은 민우가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민우에게도 절대 들키지 않게 3년간만 맡아달라고 하셨지. 순이 고모의 말에 따르면 정희는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은 아들이 사채 빚을 갚으려 했던 돈이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어머니가 들고 나갔다고 알려진 금고 속 금품과 현금 외에도 평생을 아끼며 모아두었던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까지 현금화하여 이 임시 계좌에 모아두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단순히 도망치거나 잠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험에서 떼어놓음과 동시에 사채업자들이 손댈 수 없도록 가족의 재산을 지켜내는 숭고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훔쳐
도망친 탐욕스러운 노인이라고 단정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가족의 미래를 설계한 침묵의 설계자였음을 깨달았다. 오해했던 탐욕은 사실 희생적인 계획이었고 어머니의 행동은 계산된 절연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 앞에서 민우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원망은 가장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무지하고 잔인한 오답이었음을 깨닫는다. 민우는 순이 고모와의 만남을 통해 어머니의 희생이 재산의 보호를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사투였음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새벽 희망 고시원으로 향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몰래 훔쳐보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3년간 견뎌낸 고통과 고독을 조금이나마 겪어보고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고시원 총무에게 뇌물을 주고 어머니 정희가 지냈던 좁은 방을 하루 동안 임시로 빌렸다. 방은 2평 남짓, 창문은 작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낡은 매트리스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민우는 그 좁은 방에 앉아 3년 전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온 가족의 미움과 오해를 짊어진 채 이곳에 홀로 숨어 지내야 했던 어머니의 고독.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민우는 낡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빛바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우가 어린 시절 사업을 시작하며 들떠서 찍었던 어색한 미소의 아들 사진이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로 민우야, 부디 무사히 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우는 그 문구에서 어머니가 보냈을 매일 밤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생생하게 읽어냈다. 민우는 고시원 주변 상인들을 만나 어머니의 지난 3년간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변 식당 주인은 정희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다고 증언했다. 힘든 일만 골라서 하셨어. 특히 그 사채 빚 관련된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정희 씨 아들을 찾을까봐 노심초사하시더라고. 당신이 도둑으로 오해받는 한이 있어도 아들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했다며.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고시원 건물 청소를 담당했던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왔다. 정혜 씨가 밤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했어. 위험한 일이었지. 그 사채업자들이 요구하는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기 위해 새벽에 더럽고 힘든 공장 일까지 하셨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당신은 늘 아들이 잘 지내는지만 물었어.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지. 민우는 어머니가 3년간 겪었던 고독이 단순히 가난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바치는 숭고한 사투였다. 낡은 방에서 발견된 낡은 아들. 사진은 어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굳건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웅변하고 있었다. 진정한 희생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가장 고독한 순간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피어난다는 것을 민우는 절감했다. 그는 어머니의 숭고함 앞에 무릎 꿇고 3년의 오해를 참회했다. 민우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지내는 고시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저녁 무렵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어머니를 막아섰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낡은 손을 단단히 잡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다 알았어요. 가짜 돈, 사채업자, 그리고 순이 고모에게 맡긴 재산까지. 어머니의 모든 희생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미워하게 만들면서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정희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가진 유일한 힘은 너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도둑이 되어 너에게서 멀어져야만 그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매일 밤 너를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잠들지 못했다. 내가 나를 원망하며 사는 것이 내가 너를 잃는 것보다 덜 아프다고 생각했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들을 향한 죄책감,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체 조직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그녀의 눈물은 3년간 삭혀왔던 고독과 회한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민우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민우를 덮쳤다. 민우의 아내 혜진이 고시원 골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우와 정희 앞에 섰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민우 씨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제가 어머니께 이 모든 계획을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시는 걸 알면서도 민우 씨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침묵해달라고 제가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저도 민우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민우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3년간 어머니를 향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머니와 아내는 고통스러운 침묵의 연대를 이루며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연을 알고도 민우에게 침묵했던 아내. 가족 모두가 민우를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침묵을 택했던 것이다. 민우는 충격과 감동 속에서 깨달았다. 가족 간의 깊은 신뢰는 말로 표현되거나 물질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침묵의 연대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와 아내, 두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문턱을 넘었다. 3년간 닫혀있던 가족의 문이 마침내 뜨거운 눈물과 사랑으로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어머니 정희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다. 3년간 텅 비어 있었던 어머니의 방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집안에는 비로소 3년 전 사라졌던 온기와 평화가 되돌아왔다. 어머니는 3년간의 고시원 생활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민우는 순이 고모에게 맡겨두었던 재산을 돌려받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우는 그 돈을 사업 재기의 미천으로 삼는 대신 어머니를 위한 요양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뒤 민우는 어머니가 고시원 방을 정리하며 미처 가져오지 못했던 짐들을 가지러 다시 그 낡은 건물을 찾았다. 텅 빈 방, 작은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깨끗하게 비워둔 약통과 함께 접혀진 낡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민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가 종이 위에 잔잔한 파문처럼 새겨져 있었다. 민우야, 내가 이 쪽지를 보게 될 때쯤이면 나는 너에게 가장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너를 속인 것이 미안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었음을 이해해다오.
나는 너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기고 싶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랐다. 부디 나를 원망하며 굳건하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쪽지의 마지막 줄에는 민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금고보다 안전하다. 민우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고시원을 나섰다.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오해와 원망의 무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채워졌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삶.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다. 민우는 집에 돌아와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조용히 쪽지를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3년간의 고생으로 거칠어졌지만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민우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낡고 깨졌던 가족의 신뢰는 어머니의 침묵과 희생이라는 가장 단단한 재료로 재건축되었고 그 위에서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사랑을 약속했다. 공감대가 있으셨을까요? 이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